안녕하세요. 팀치과 아저씨입니다. 1월 다섯째 주 크립토 미드위크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위클리에서는 비트코인 상승을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라는 제목으로 비트코인이 진정한 상승을 보이기 전 다음 두 가지, 첫 번째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공약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암호화폐 거래소와 미국 내 암호화폐 관련 규제들의 완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승을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다는 브리핑을 드렸는데요. 주말까지 대칭 삼각 수렴을 보였는데 사실 대칭 삼각 수렴은 상방 하방 이탈이 반반인 패턴이죠. 하지만 상승 다음에 대칭 삼각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다소 씁쓸한 한 주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데이터 구조는 꽤나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크립토 미드위크에서는 그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악재들이 정말 많이 쏟아진 한 주였는데요. 이렇게까지 한 번에 쏟아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악재가 비트코인을 괴롭혔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비트코인을 괴롭힌 악재들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딥시크발 나스닥의 급락이었습니다. 미국 AI가 거품이 아닌 것은 아닌지, 중국산 AI가 미국의 AI를 압도하는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프랑스가 바이낸스에 대한 사법조사를 개시했다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크립토닷컴이라는 큰 거래소에서 테더코인을 상장 폐지한다는 이슈가 나왔고요. 정확하게는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국에서 62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각할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소위 억가가 반복된 한 주였는데요. 많아도 너무 많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악재 뒤에 큰 상승을 보여준 경우가 많았고요. 어쩌면 큰 상승 전에 악재를 터뜨렸던 것은 아닐지 싶을 정도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중국 정부가 모든 암호화폐 공개 금지와 주요 거래소 폐쇄를 발표했고요. 비트코인은 5K에서 3K로 급락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미국의 비트코인 선물 출시와 함께 비트코인은 20K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비트코인은 10K에서 3.8K로 급락했고요. 이후 연준의 양적 완화와 기관들의 비트코인 채택 확대로 2021년 비트코인은 올타임 하이인 69K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 FTX의 파산이 있고요. 이때 21K에서 15.5K까지 급락했고요. 이후에 기관들의 비트코인 ETF 신청과 반감기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은 50K까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최대의 공포는 저점을 의미하고요. 이는 큰돈을 굴리는 기관들에게는 저가 매집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고요. 이번 급락 과정에서 쏟아진 악재들도 어쩌면 강세장 전환을 앞둔 비트코인의 성장통일 수도 있습니다. FOMC의 경우는 금리 동결이 거의 99% 확실시되고 있고요. FOMC의 키는 파월이 쥐고 있습니다. 파월이 트럼프의 입맛에 맞게 비둘기파적 발언을 해줄 경우에는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FOMC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파월이 트럼프의 기조에 반하는 매파적 발언을 쏟아낸다면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FOMC 이후에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FOMC는 한국 시간 기준 30일 새벽 4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와 데이터 분석입니다. 롱 스퀴즈라고 볼 수 있는 강한 가격의 급락이 나타났는데요. 이 롱 스퀴즈 과정에서 세력들의 방향 전환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먼데이 레인지의 급락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급락 과정에서 롱숏 계좌비는 상승하고요. 펀딩비는 감소합니다. 여기서 미결제약 정도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우선적으로 펀딩비의 감소는 시장의 무게추가 숏 포지션 쪽으로 선회했음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에서 롱숏 계좌비가 상승했다는 것은 오히려 포지션의 숫자는 롱 포지션이 늘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액대가 큰 세력들은 단기 숏 포지션을 오픈하여 시장의 무게추를 숏 쪽으로 기울게 하였으나 개미들은 하락을 저점 매집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롱 포지션을 오픈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결제 약정의 일시적 강한 상승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죠. 이후에 롱숏 계좌비는 반대로 하락하고요. 펀딩비는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은 빠르게 급락하는 걸 볼 수 있죠. 먼데이 로우를 달성한 직후에 데이터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이고요. 상승하던 롱숏 계좌비는 하락하고 감소하던 펀딩비는 상승. 이는 시장의 무게추가 급격히 다시 롱 포지션 쪽으로 선회하였음을 의미하고요. 롱숏 계좌비가 하락하는 것을 볼 때 숏 포지션이 늘어났거나 롱 포지션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롱숏 계좌비의 하락이 개미들의 단기롱 청산이든 숏 추가 유입이든 펀딩비의 급격한 방향 전환에 주목한다면 펀딩비의 급격한 방향 전환은 세력들이 숏에서 롱 포지션으로 선회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즉 세력들의 단기 숏은 수익 실현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세력들이 저점에서 롱 포지션을 추가 매집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하지만 현물을 기준으로 하는 파이어 차트상에서 고액 금액대 그룹은 아직 매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현물이나 저배율 포지션 셋업이 아니라면 단기 고배율을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직 좀 이르다 생각됩니다. 목요일에 FOMC 그리고 곧바로 PCE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변동을 보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비트코인은 조정 과정에서 꽤 정석적인 비율의 불리시 크랩 패턴을 형성하였고요. 1시간봉 차트이기 때문에 비교적 LTF 차트에 해당합니다. 현재 강세 하모닉 패턴의 TP2를 달성한 후에 TP1을 조금 넘는 되돌림 그리고 다시 상승이 나타난 모습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FOMC를 기다리는 전략을 단기 레인지를 설정한 후에 이 레인지를 상방으로 뚫는지 혹은 하방으로 뚫는지 혹은 지지가 나타나는지 저항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설정한 단기 레인지는 TP1과 TP2 즉 101.2K와 103.5K를 단기 레인지로 설정했고요. FOMC를 기다리며 거의 100% 상방이든 하방이든 이탈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승 시에 103.5를 강하게 뚫는 모멘텀이 나타나 주는지 혹은 하락 시 101.2K를 지지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3.5K를 강하게 뚫는다면 AB는 CD 패턴에 B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마그넷 무브먼트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최종적인 TP까지 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중 브리핑 다음과 같이 요약드렸고요. 오늘 크립토 미드위크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